안녕하세요. 광화문 이코실의 김재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오늘은 5월 10만원 아동수당 준다고 자녀 세액공제를 뺀 정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합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0.98명에 불과하고요. OECD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1명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정말 뼈를 아프게 때리는 팩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출생아 수가 가면 갈수록 수직 하락 중이라는 건데요.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2017년에는 35만 8천 명, 2018년에는 32만 7천 명까지 줄었는데요. 2019년 10월까지 25만 8천 명에 그쳐서 과연 30만 명을 지킬 수 있을지 심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때로는 한 달 기저귀값만 해도 이 금액을 훌쩍 넘기도 하지만 육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수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들은 자녀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자녀를 가진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먼저 만 20세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드는 소득공제고요. 그리고 소득공제보다 더 직접적인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 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30만 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돼서 자녀가 1명인 경우는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15만 원 줄어들게 되는 셈이죠. 결국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한다는 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기엔 일관성이 없고 하나를 줬다고 원래 갖고 있던 하나는 뺏어가는 느낌까지 드니까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세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 자체가 OECD 회원국 중에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도 국세청은 세금 징수라는 본연의 의무만 생각하니까 어쩐지 왼손과 오른손이 따라온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물론 따져보면 전보다 혜택이 많아지긴 했는데요. 월 10만 원씩 매년 120만 원에 달하는 아동수당을 받는데 없어진 자녀 세액공제는 15만 원에 불과하니까 결과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105만 원이 더 많아진 셈입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래도 조산모사는 조산모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67년에는 3,92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2019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출산율 제고는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복 혜택은 물론이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도 출산율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는 판국의 정부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동수당을 준다고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놓고 그에 비해서 별로 티도 안 나는 자녀 세액 공제를 없애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서 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취지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엇갈린 정책으로 과연 저출산의 지읒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상 김재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